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베트남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예상외로 결렬된 이후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볼턴 보좌관이 공개한 미국 제안을 보면은 상당히 강력한 내용이어서 북한 측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이 되긴 합니다. 미국이 이 같은 강력한 내용의 빅딜 제안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재개될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볼턴 보좌관이 밝힌 이 정상회담 분위기는 상당히 좀 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극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예상치 못한 이제 딜을 이제 밀어 넣으면서 미국이 상당히 극적으로 결국 전개가 됐고, 뭐 결과적으로는 뭐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참 그 과정을 볼 때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이런 어떤 과정이 생길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박스뉴스 선데이 그리고 CBS의 Face the Nation 같은 시사 프로그램, 일요일 시사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협상했다는 것을 그 미국에서 지금 언론들이나 민주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이제 공개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우리가 일처리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존 볼턴 보좌관의 발언 중에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목은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결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다고 이렇게 보도했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존 볼턴 보좌관, 가장 강경파라는,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다는 존 볼턴 보좌관이 뜻밖의 나는 결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좋게 떠났다. 그러니까 협상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위기 나쁘게 떠난 게 아니라 북한은 좋게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쁜 분위기가 결코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북한은 미국이 그 북한이 내놓은 배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배딜이라는 얘기죠. 배딜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존 볼턴이 규정을 했습니다. 미국은 빅딜을 원했고 북한이 그 빅딜을 수용하지 않은 것뿐이다 이렇게 존 볼턴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 빅딜을 수용할 그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여전히 낙관하고 있고 북한이 준비가 되면 빅딜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대화할 준비가 미국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접촉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은 그 실무 접촉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정도로 이제 합의를 할 생각으로, 그 합의를 확정지을 생각으로 베트남에 날라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이제 한 발 더 치고 나가서 빅딜을 제안했고, 그 빅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렇지만 북한이 이제 미국의 빅딜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뭘 원하는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굉장히 그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반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이게 이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일요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핵심 발언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한 이 네. 빅딜의 구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북한이 이걸 보고도 이제 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너무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그게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이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이 안 그대로 이제 그런 의구심은 들어요. 존 볼턴이 밝힌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제시한 내용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포기,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이제 빅딜, 그러니까 비핵화 빅딜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언급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장에서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까지 다 포기해라 이렇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어로 된 그리고 한국어로 된 문서 2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영어로 된, 하나는 한국어로 된 똑같은 내용의 문서 2장을 건넸는데 그 문서에 미국이 기대하는 비핵화 조치들이 다 적혀 있었다. 이렇게 존 볼턴은 공개를 했고요. 그 반대급부로 북한이 그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반대급부로 북한에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줄 수 있는 부동산을 제안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전폭적인 경제 뭐라 그럴까
지원 내지 투자 이런 것을 이제 제안했다고 그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자신의 사업 경험을 통해서 이 북한의 어디가 좋은 위치에 부동산이고 개발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북한에게 다 얘기를 해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문서를 받은 김정은이 그 문서를 읽더니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회의장을 나가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아예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폐기였고요. 특히 탄도미사일이 여기서 핵심인데 탄도미사일의 경우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세 가지 전부 다 폐기하라. 이런 이제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뭐 ICBM, 생화학무기, 장거리 탄도미사일,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전부 다 없애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핵무기 아닙니까? 비핵화가 핵심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핵무기는 당연히 없애야 되고요. 미국까지 그 핵무기를 보낼 수 있는 ICBM도 없애야 되고 생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도 없애고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는 미국이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없애는데 문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없애라는 거. 이거는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무장해제. 그러니까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무력을 다 포기하라는 사실상의 무장해제하라는 그런 요구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존 볼튼 보좌관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북한에게 사실상 무장해제해라. 모든 무기 다 내려놔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한 셈이어서 이건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이건 비핵화를 좀 넘어서는 내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 지금 정세현 전 국방부 통일부 장관 네. 이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점잖지 못한 표현이지만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볼턴 보좌관을 보면은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백인 대장 같다. 인디언을 죽이면서도 가책을 안 느끼는 기병대 대장 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북한에게 지금 제시한 이런 내용들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다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볼턴 보좌관이나 누굽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 선에서 지금 나왔던 얘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정세현 정세현 전 그 통일부 장관 그분은 뭐 그냥 그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고 그분은 야인이니까 아하. 좀 솔직하게 자기 그냥 지금 기분이나 그런 걸 다 얘기한 것 같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자면 존 볼튼이 보좌관이지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존 볼튼이 어느 정도 역할은 했다고 보여지지만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그 모든 것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 볼튼이 상대적으로 악역을 맡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악역을 맡고 온건한 역할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스티븐 비건, 그 대북 협상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건한 협상파고, 존 볼튼이 강경파고. 따라서 이번에 사실 그 존 볼튼이 하노이에 갈지 안 갈지도 처음에는 좀 몰랐었고요. 네. 하노이에 가서도 처음에는 좀 찬밥 신세였어요. 네. 만찬장이나 이런 데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서 결국 이런 그 결렬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의도를 해서 한 거죠. 존 볼튼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적당하게 합의해서 미국에 돌아가기보다는 이 존 볼튼을 앞세워 가지고 좀 강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 같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한 얘기는 이제 이 존 볼튼의 뒤에는 일본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실 그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중거리와 단거리는 사실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비중 있게 할 건 아니에요.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중거리 단거리까지 없어지면 좋긴 하겠지만 비핵화와 관련한다면 중거리 탄도와 단거리 탄도는 그렇게까지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여기까지 들어간 것은 이제 일본이 강력히 그동안 요구했던 게 중거리 단거리까지 다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은 북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갖고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 없애야 된다고 강조해왔고 아베 총리가. 그래서 이 내용까지 들어간 것은 일본이 상당히 로비를 해가지고 볼튼을 움직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국 회담장 안에서 그런 내용을
북한 측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건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사실상 무장해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이런 그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보자면 역시 그 지금 미국 내에서의 정세, 예,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었고 언론들도 연일 부정적으로 보도했었고 따라서 실무 접촉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정상이 베트남 하노이까지 날아왔지만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는 워싱턴의 분위기로 볼 때는 이 정도 합의안 갖고 돌아가면 칭찬 듣기보다는 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라리 그러면 나는 더 이 합의안을 더 세게 불러가지고 빅딜을 한번 제안해보고 북한이 받아들이면 땡큐고 못 받아들이면 그러면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차라리 이런 딜을 가지고 갈 바에는 그냥 노딜을 가지고 가는 게 그리고 내가 북한한테 할 소리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적어도 미국인들에게 또 민주당에게 또 미국 언론들에게는 훨씬 나은 그런 결과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그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 여론조사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예. 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단 네, 말이죠. 그렇죠. 네. 이제 뭐 존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뭐 협상 결렬됐다고 보지 않는다. 않는다. 아주 네. 좋은 분위기로 끝났다라고 네, 얘기를 네, 했지만 네.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이 워낙에 강력하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북한이 받아들일까? 그래서 미북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네. 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네. 또 오늘 보면 당장 폼페오 국무장관은 뭐 수주 안에 네. 평양으로 대북 협상팀을 보내겠다. 스티븐 비건을 중심으로 한 협상팀을 또 보내고 싶다. 물론 뭐 북한이 이제 받아줘야 보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벌써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미국은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또 확고하죠. 북한도 결렬되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예전 같으면 온갖 그 강력한 언어로 쏟아내면서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북한도 계속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정도 느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빅딜안을 고소할 건가?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무장해제인데 이걸 받아들인다면 설사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히 풀어준다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장 한국과 남북 간의 어떤 군사상의 어떤 그 대결에서도 이제는 북한이 밀리는 상황이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핵무기나 ICBM, 생화학무기,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다 없애버리면 그럼 남한을 상대로도 북한이 1대1로도 자기 나라 지키기도 좀 어려운 상황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협상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협상이라는 것은 밀고 당기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의 초강경한 빅딜안을 내놨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 오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카운터 오퍼를 가지고 또 미국이 카운터 오퍼에 대한 또 카운터 오퍼를 날리고 이런 과정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한 빅딜안을 받아들여라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럴 거면은 폼페오 장관이 당장 평양으로 협상팀을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굳이 협상을 왜 합니까? 이미 미국의 빅딜안은 다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북한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끝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협상팀을 보낸다는 건 미국도 빅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빅딜안에 대해서 북한과 협상할 내고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자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협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안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세게 북한이 양보를 하고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북한이 비핵화 흉내만 내고 대충 어떻게 합의하면서 제재를 풀어내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북한이. 네. 예. 이미 이런 정도까지 강력한 빅딜안을 내놓고 나서 다시 뭐 예전처럼 뭐 영변 핵시설 폐기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합의안을 만든다는 건 좀 불가능해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아무튼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협상은 가능하겠지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 그래서 북한도 좀 확실한 이 비핵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죠. 예. 네. 그런 쪽에서는 좀 미국이 좀 유리해진 위치에는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노딜을 선언하고 온 것이 저는 굉장히 옳은 결정이었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네.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대단한 협상가이지 네. 않은가 그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네. 이번에 좀 대강해서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네. 가져오리라고들 누구든지 그렇죠. 생각하고 네. 있었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거를 그렇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네. 강경하게 나오게 되니까 지금 굉장히 좀 당황한 면을 보이기도 하고 있고 하지만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저는 참 잘했다라고 저는 이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 일단 상대방 김정은 위원장의 페이스를 완전히 흐트러뜨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또 살살 달려가면서 협상을 하면 어찌 됐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